새해 첫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체감 물가가 높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대도시 부산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실이 문을 닫고 소아과 전공의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예비후보 8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 진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새해 첫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했는데 서울,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귤, 토마토, 배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농축산물이 6.8%, 공업제품 1.9%, 전기가스 수도요금 4.2%, 서비스 품목은 3%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지수는 3.7% 올랐고 신선 채소와 과실 가격이 반영된 신선 식품 지수는 12.8% 상승했습니다. 귤과 토마토, 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귤은 54.4%, 배 50.8%가 올랐는데 토마토 가격은 70.9%나 올랐습니다. 사과나 딸기, 배,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하락한 그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격이 비싸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가스와 수도요금은 4.2% 상승에 그쳐 지난 3개월간 매월 8%대에 올랐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시내버스 요금이 25.2%로 상승했고 택시 요금 18.3%, 도시철도 요금은 11.5%나 올랐습니다. 부산 지역 학원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비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3%,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설 차례상 준비를 앞둔 시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진구갑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8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4명의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운숙 예비후보, 전 부산진구청장을 역임한 서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듣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동서 부암고가 철거, 조리원 의료보험 적용을 꼽았습니다. 부산진구의 어제와 오늘을 아는 서운숙이 부산진구의 내일을 챙기겠습니다. 부산진구가 키워주신 서운숙,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부산진구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치 리더십 연구회 회장인 오승철 예비후보, 부산 복지 21 총봉사회 후원회장인 오 예비후보는 아침 출근길 인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부암고가 철거와 서명과 초읍동 도시철도 연결, 지역 상권 활성화가 지역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승철입니다. 저는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20대
21대, 22대 세 번 출마하는 정신으로 와신상담으로 22대는 반드시 당선되어 오겠습니다. 전 부산광역시 의원을 지낸 박석동 예비후보, 부산여자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한 박 예비후보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정책을 알립니다. 박 예비후보는 철도기지창 이전을 통한 물류혁신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실버 세대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저 박석동이 이 지역 현안을 골목골목 사사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 지역에는 전략공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내기 말고 지역면을 선출할 것을 바라면서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인 이수원 예비후보, 전 자유한국당 부산진구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 역시 아침 출근길 인사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조속 추진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지역 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곳 부산진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정말 진심인 사람입니다. 또한 중앙무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회 비서실장으로 국회 운영까지 직접 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인재이자 부산진구 발전의 적임자라고. 야권 예비후보는 무난히 본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저출산 속에 무너지는 지역 의료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줄면서 대도시 부산에서조차 산부인과 분만실이 문을 닫고 소아과 오픈런에 소아과 전공의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은 없을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가 현실화를 강조합니다. 분만 수가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개선을 진행하면서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특광 역시는 추가 보조금 혜택이 적습니다. 소아과의 경우 통상 병원이 아이 한 명을 진료하고 받는 수가가 15,000원 상당. 하지만 의사회 측은 이 비용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대가를 줘야지 내는 거죠. 미국 진찰료가 27만 원, 호주가 29만 원이더라고요. 일본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랑 같아졌는데 얼마 정도냐면 7만 원이에요. 이게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뭐 최저임금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진료를 했던 교수를 법정 구속을 하고 대법원까지 벌써 뭐 5년 넘게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종 무죄로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전공을 결정하는 인턴 선생님들하고 의과대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아무리 애들을 예뻐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도 내가 감옥에 가는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 민간 의료 체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돈이 되지 않는 영역의 의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적 상황에 지금 현재 의료 공급 체계를 적어도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만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해주는 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 너무 심각하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사회는 전국의 그 7대 특광역시뿐만 아니라 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이제 출산율도 안 좋지만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실제로 기본적인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적 책임 제도, 특히 동네복지 기준선을 마련해야 된다.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에 편입을 시켜서 행정이 전담을 하고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욱 큰 상황에서 지역 의사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 의대와 협업을 해서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필수적인
이 의료 인력 인프라, 즉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육성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을 거쳐서 지역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지역 정원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법이 제도화된 것을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지. 저출산 속의 대도시 부산에서조차 아이를 낳는 것도 자잘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이가 없어 의료 공급이 줄고 이것이 또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더 늦기 전에 무너지는 지역 의료 체계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이 실행돼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